215g에 ATPU 소재 100%에다가 어쨌든 카본까지 넣었는데 이 무게를 만들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카보나가 없으신 분 중에서 카보나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데카트론 카보나로 한번 출발해보시면 정말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제품은 데카트론에서 나오는 이제 카보나 제품이고요. 그 다음 KD900X2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카트론을 신발 빼고 다양한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비니도 2개나 있고 장갑 2개, 레깅스 그리고 반바지까지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네, 이 제품 가격 얼마일까요? 네, 11만 9천 원입니다. 이게 13만 9천 원인데 지금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와, 11만 9천 원이면 진짜 카보나 중에서 11만 9천 원에 파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히 혁명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기본 제가 데일리로 신고 있는 노바블라스트 5 같은 경우는 16만 9천 원인데 그것보다 무려 5만 원이 더 저렴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카보나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사이즈인데요. 제가 이제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로 이제 갔었고, 정 사이즈면은 되게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제품 같은 경우는 285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그 이상 사이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는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295 사이즈는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발이 크신 분들도 295 사이즈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 노바블라스트 5 같은 경우는 285를 신고요. 아디다스 프로 4 같은 경우는 290, 프로 3 같은 경우는 285를 신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또 외국 사이즈로 봤을 때는 유로는 45로 나오고 있고요. US 11 그리고 UK는 10.5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리뷰하는 제품이고, 이게 노바블라스트 5인데 길이감을 보시면 거의 흡사하거나 요게 조금 더 앞으로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카트론에 대해서 제품 이름이 KD900X2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그쵸?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KD가 뭐냐 했을 때 KD는 퍼포먼스래요. 이제 브랜드에서 설명을 하기에는 이제 퍼포먼스고, 900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X가 들어가 있는데 X가 들어가 있으면 카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본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는 이제 이건 버전이죠. 뭐 노바블라스트 1, 2, 3, 4, 5, 6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요 라인의 두 번째 버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드솔로 이제 가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미드솔이 정말 러닝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11만 9천 원짜리 카보나인데 ATPU 소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일반적인 TPU 소재도 아니고 ATPU 소재가 사용을 했대요. 그것도 100%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약간 키워드이자 요즘 러닝씬에서 보면은 ATPU 소재가 약간 새로운 소재로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옛날 소재 같은 경우는 EVA 고무 소재로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TPU 소재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씬에서 지금 페바 소재를 핫하게 쓰고 있잖아요. 고 퍼포먼스 신발에는 보통 대다수의 신발들이 이제 페바 소재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ATPU 소재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ATPU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신발뿐만 아니라 아직스 메가블라스트나 퓨마의 패스트 R3, 아직스 메타스피드 시리즈에는 ATPU 소재를 또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급 신발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소재인데 11만 9천 원이라는 가격 안에 미드솔이 100%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는 이제 깔창은 분리형이에요. 이렇게 깔창은 분리형으로 나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깔창도 불빛에 잘 비치죠.
이런 식으로 분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되게 도톰하고 푹신푹신합니다. 이름을 V폼이라고 해요. 그리고 힐드랍 같은 경우도 풀스택을 다 사용했습니다. 보통 힐드랍이 8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알파플라이도 8이었고, 보통 요즘 거의 모든 신발들이 이제 40을 다 꽉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이 신발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도 이 풀스택을 채우면서도 무게가 285 사이즈로 기준으로 했을 때 215g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와, 아직 신고 뛰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215g에 ATPU 소재 100%에다가 어쨌든 카본까지 넣었는데 이 무게를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평균적으로 3에서 5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에서 5mm 정도면은 그래도 아예 그냥 얇은 건 아니거든요. 무게가 215g이었을 때를 대비를 하더라도 좀 접지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내구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솔은 이렇게 전면에 사용되었습니다. 아웃솔의 내구성은 한 500에서 700kg 정도 된다고 해요. 어퍼 같은 경우도 통기성이 상당히 좋아요. 메쉬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 메쉬 소재를 사용을 하죠. 통기성 때문에. 여기 힐 패딩도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딱 기본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플라스틱 가드는 따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카본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또 퍼포먼스를 위해서 무게를 줄이려고 했다는 뜻이 또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가드는 따로 없습니다. 설포를 또 보게 되면 밴딩 처리는 따로 되어 있진 않거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밴딩 처리는 따로 되어 있지 않겠으나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통해서 옆에 밴딩이 없는 거를 잡아주려고 한다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또 숭숭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설포 이런 거 보면 발열을 잘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디테일하게 여기 부분이 좀 두꺼워요. 그렇죠? 여기가 좀 두껍기 때문에 또 발등 쪽에 신발끈을 꽉 묶었을 때 아픔이라든지 통증을 잡아주려고 한다는 게 또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 안에 이런 택들이 있는 게 좀 신기합니다. 보통은 이 택을 이렇게 이제 두지 않는 신발들이 많았는데 요거 있는 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슈레이스 같은 경우가 5개로 기본적인 신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어퍼에 손을 넣었을 때 이렇게 손이 다 비칠 정도로 통기성이 좋다라는 게 보이시죠? 통기성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신고 뛰어봤는데도 전혀 이슈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명은 좀 찾아보니까 아웃솔 같은 경우는 이제 700에서 800km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미드솔은 500km에서 700km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뛰는 조건도 다 다르고 체중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한 500km 정도 남으면 좀 예의주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신었을 때 좀 폼 꺼짐 현상이 좀 많이 좀 큰 것 같다 라고 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신발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아웃솔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밀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신발의 내구성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게가 215g이거든요. 심지어 알파플라이보다 가볍습니다. 220g인데 엄청 가벼워요. 비슷한 무게가 이제 베이퍼플라이 3랑 타코미세 10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4분에서 5분대 페이스로 뛰어봤고요. 계속 이번 주 동안 한 100km 정도 뛰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주행 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고 두 번째 달리기 했고요. 이번에도 가볍게 조깅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테스트 이제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보나답게 좀 빠른 페이스, 3분대 페이스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하고 주행 질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테스트 런을 이제 했죠. 좀 푹신푹신한 것보다는 약간 탱탱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ATPU 소재들이 약간 탱탱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페스탈도 약간 탱탱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ATPU 소재가 내는 그런 탱탱함 그리고 반발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가볍다 보니까 조깅할 때는 확실히 똑같은 페이스로 달리더라도 케이던스가 좀 빨라진다는 게 느껴졌어요. 카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215g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가격이 12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트랙 훈련을 했잖아요. 리듀스 템퍼런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빠른 페이스로 이 신발을 느끼기에 되게 좋았어요. 3분 35초 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00m 같은 경우는 3분 페이스까지 뛰면서 빠른 페이스를 경험해 볼 수가 있었었는데 진짜 놀랐어요. 12만원이라는 생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내줬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느린 페이스에 있어서 신을 때는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빠른 페이스로 지면 접촉 시간을 내야 될 때, 그런 훈련을 해야 될 때 이 신발을 신어주시면 좀 극대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제 진짜 느꼈어요. 데카트론 카보나가 이 정도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이것저것 의류는 좀 많았는데 그걸 이제 사용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데카트론 이 브랜드 꽤 잘 만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발까지도 이렇게 꽤 잘 만드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데카트론이라는 이 브랜드의 전략은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최고의 또 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혁신적인 리딩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거 대비로 해서 퍼포먼스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카보나를 사고 싶긴 한데 요즘 카보나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플래그십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30만원 돈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카보나가 없으신 분 중에서 카보나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데카트론 카보나로 한번 출발해 보시면 정말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